예, 반갑습니다. 예, 살기 좋은 동네, 또 명문학군의 교육도시 동래구 학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우리 입시철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동네에 인재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년대 같으면은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 학산여고의 한정호 선생님께서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었으나 요즘 넉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막 7,000명씩 이렇게 막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올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사상 처음으로 문과, 이과가 통합으로 치러지면서 체감도 난이도가 상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또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의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러한 부분도 잘 이겨내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함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힘을 합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곳에 잘 진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구에서 힘껏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정시 설명회를 하게 된 학산여고 교사 한정호입니다. 매년 동래구 수험생과 학부모님을 위해서 수시 설명회, 정시 설명회를 비롯해서 동네 멘토링 등 동네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입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느끼고 있겠지만은 일단 저의 간단한 소견을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는 대학 입시를 오랫동안 지도해 왔습니다만은 올해처럼 입시를 어렵게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예년과 달라진 입시 환경이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락한 데 반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 점수 상승폭이 커서 예년보다 교차 지원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만 했던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일정 및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일정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 중 3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022년 2월 8일이고 정시 모집이 끝나고 난 뒤에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등록 마감은 2월 21일까지이고 혹시 여기에서도 이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원 가능 여부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첫째, 수시 모집 최초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 되었으나 홈페이지 게시 미확인이라든지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합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대학이라든지 산업대학에 수시 합격한 경우에도 복수 지원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예비 번호만 받고 충원 합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추가 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이번 입시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결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전형 요소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대학마다 수능 활용 지표가 다릅니다.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 주로 이제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영역별 반영 방법이라든지 가산점 부여 여부 이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 대학 간의 유사 학과가 군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모집 인원이 어떠한지, 그리고 최근 입시 결과가 어떠한지. 자, 여기서 반드시 모집 인원이라든지 경쟁률, 충원 인원, 합격 점수 이와 같은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별 이제 변동사항, 자, 모집 요강을 통해서 모집 단위 신설이 이루어져 있는지 없는지, 혹시 변경 또는 폐지, 그다음 모집군의 어떤 이동 또는 전형 방법, 영어 등급 점수 등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은 것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학과 지원 성향 이와 같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학과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이라든지 자, 이와 같은 것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고, 특히 이제 올해는 통합 수능으로 인해서 교차 지원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결과 분석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수학,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우리 교육 현실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영어 1등급이 급감한 데 반해서 2등급과 3등급은 오히려 증가를 했다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대학 과학 선택자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사회 선택자의 점수보다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최상위권, 그다음에 상위권 인문계열의 정시 2월 인원이 예년보다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용히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정시에서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 학과로의 교차 지원 이 부분도 입시 기관을 통해서도 널리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역시 증가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대학 수학능력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원서 접수 수능 원서 접수 결과입니다. 재학생이 전체적으로 한 70.8%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졸업생이 한 29.2%.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예년에 비해서 27,000명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 인원을 보게 되면 국어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을 하였으며, 수학의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선택에서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 문화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과학 선택에서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을 많이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선택 과목별 1등급 비율. 자, 이거는 그 자료는 서울중등진학연구회에서 서울 시내 84개 학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이제 확인했듯이 지금 수학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전체 수학 응시자의 39.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8.7%. 대부분의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성적의 결과는 1등급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었다. 그래서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한 5.8%에 불과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3등급의 같은 경우에도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6월 모평, 9월 모평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언매를 선택한 학생이 한 30%,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70%의 학생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 2등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수학에서는 이제 미기를 선택한 학생, 그리고 이제 국어에서는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선택한 학생 수는 적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좀 우수한 학생들이 포진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2021학년도 수능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최고점은 뭐 보시다시피 지난 수능보다는 5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 누적 인원을 보게 되면 1등급 학생 수는 한 553명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지만은 2등급 학생,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역시 보시면은 수학의 경우에도 지금 1등급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2,92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2등급에서도 누적 인원입니다. 2등급까지에서는 888명이 감소를 했지만은 3등급까지에서는 2,668명이 오히려 증가했다 하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등급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2021학년도에는 12.6%의 학생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1등급 비율은 한 6.25%, 뭐 속된 말로 이제 반타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1등급이 급감은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2등급과 3등급 인원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선택 과목은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를 많은 학생들이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고 최고점을 보시면은 2021학년도 수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60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한 1점 정도 최고점이 상승을 했고 윤리와 사상은 4점 정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회문화는 지난해보다는 3점 정도 이렇게 3점 정도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70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리학 1,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물리학 1은 8점 정도, 그리고 생명과학 1은 1점, 지구과학 1은 한 2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상에서 이제 살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잠시 넘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국어, 수학, 특히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더라. 그 다음에 1등급은 급감했지만, 영어 1등급은 급감했지만은 오히려 2등급과 3등급은 증가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사회 선택
과목 선택자에 비해서 과학 선택자의 점수가 조금은 높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 이제 결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시에 그렇다면 지원 가능한 이제 점수는 이제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연계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00분위 한 96, 즉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입니다. 의예과는 한 96 이상이 되어야 될 거다. 그다음에 치의예과는 한 95.5. 뭐 약학과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하고 약학과가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용히 한의학과보다는 약학과가 다소 아마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분위를 한 87, 자,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부산대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분위를 이제 80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75 이상이면 부산 장정 캠퍼스 진학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밀양의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를 한 68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이상해서 우리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결과를 이제 한번 살펴봤었고, 그러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제 반영 방법은 어떠할까? 그래서 특히 반영에 있어서는 대학별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수학 선택 과목, 그다음에 탐구 영역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또는 이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 예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는 반영하고 있는 지표가 표준 점수, 그다음 100분위, 그리고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뭐 경성대를 비롯해서 신라대, 영산대, 한국해양대까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분위는 부산교대, 그다음에 진주교대, 이와 같은 이제 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의 경우에는 경성대 약학과, 그다음에 동의대 한의학과, 그다음에 부산대가 표준 점수와 탐구 100분위를 활용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활용해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그 환산 점수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런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0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대학에서는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환산된 점수를 가지고 합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A 학생은 언어와 매체 115점, 확률과 통계 113점, 정치와 법 58점, 사회문화 58점,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해서 표준 점수로는 345점입니다. 그리고 B 학생은 역시 언어와 매체 124점, 미적분 108점, 생명과학 1 56점, 지구과학 1 57점,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자, 이렇게 해서 표준 점수 합은 345점입니다. 즉 A 학생과 B 학생의 표준 점수는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마다 환산하는
그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환산 점수를 산출해서 그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씨를 보시면은 A 학생은 부산대 같은 경우 인문에서는 668점으로 이렇게 환산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자연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은 수학, 미기, 그다음에 탐구에서는 과학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부산대 인문에서는 670.3, 그다음에 자연에서는 663.5. 자, 이렇게 환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경대, 동아대 이렇게 보시면 대학에 따라서 환산 점수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산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A 학생 같은 경우 인문 668점은 사실 부산대 최하위권 학과 지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부산 교육청에서 정시 배치 점수를 이제 각급 학교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668점은 사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B 학생이 만약에 교차 지원을 해서 교차 지원을 하면 670.3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부산대 하위권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B 학생의 경우 자연으로 보시면 663.5는 장전 캠퍼스는 지원하기가 어렵고 아마 밀양 캠퍼스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 학생 같은 경우 특별한 어떤 적성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밀양 캠퍼스 아닌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열 부산대 장정 캠퍼스로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부경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특히 일반 자연 계열과 공과대학 정보융합대학 역시 가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일반 자연은 수학 미기 7%, 과학 1은 3%, 과학 2는 5%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공과대학과 정보융합대학은 수학에서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B 학생의 경우 부경대 인문 666.3이지만은 자연은 671.65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요강에서 대학 수학 능력 환산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한 안내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 대학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입학처 홈페이지입니다.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계산하는지 계산식까지 올려져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면 본인의 환산 점수를 대학별 환산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별 영역별 반영 비율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문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문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번 수능에서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미기, 그다음에 과학 이렇게 지정하고 있지만은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미기, 확통, 그다음에 사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시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건국대는 인문 1과 인문 2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문 1과 인문 2는 반영 비율에 영역별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 1은 국어에서 30%, 그다음에 수학이 25%, 사과가 25%. 자, 그러나 인문 2는 국어가 25%, 5% 감줄였습니다. 대신 수학에서 30%, 5% 늘려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인문 2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위 인문 2 같은 경우는 주로 상경 계열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과는 자연계열에서 특히 상경계열을 중심으로 교차 지원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희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 사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을 인문과 사회. 그래서 인문에서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인데 반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은 25%입니다. 그러나 사회 계열에서는 국어는 25%, 10% 낮췄습니다. 수학의 반영 비율을 35%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인문, 가정, 체육, 교육 같은 경우 역시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7%로 굉장히 높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서강대는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국어 36.7% 높게 반영을 하지만은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43.3%. 탐구 과목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이 타 영역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연 1과 자연 2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문 1, 인문 2도 있지만은 자연 1과 자연 2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1에서는 역시 수학의 반영 비율을 높여서 30%에서 올해는 35%로 이렇게 확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은 25%로 역시 확대가 이루어졌고,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을 상대적으로 20%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성균관대 인문계열은 역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40%. 서강대보다 낮지만은 높은 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33.3, 그다음에 수학 33.3, 그다음에 탐구에서 16.7. 자, 인문 계열입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 역시 인문 계열 보시면은 확통 미기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선택자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 학과들은 전부 다 수학 선택 과목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탐구 선택 과목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 이제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은 중앙대를 보시면 인문, 그다음에 공공인재학부, 경영경제대학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재학부에서는 수학을 40%를 반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을 5% 줄이면서 탐구 반영 비율을 25%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의 반영 비율을 5%더 높여서 45%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탐구 과목은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문 계열이지만은 지원 모집 단위에 따라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 방법도 달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인문은 수학이 30% 반영하고 탐구를 30% 반영하지만은 상경 계열은 수학을 40%, 그다음에 탐구를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울 지역의 주요 대학의 이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주로 상경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다른 어느 때보다는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용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부산 지역 대학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은 대부분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거의 뭐 같습니다. 25%, 25%, 25%, 25%. 각 영역 반영 비율이 25%. 경성대도 마찬가지, 고신대, 그다음 동명대, 동서대, 뭐 동아대, 동의대, 동의대까지. 특히 이제 고신대 의예과를 보시면은 수능 반영 영역 수를 지난 해에는 3개 영역이었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영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1등급 이내 학생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4개 영역으로 이렇게 반영 영역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반영 비율을 20%로 낮추었고, 그리고 수학 미기 30%, 그리고 이제 영어 예전에는 영어 1등급이었지만 올해는 영어를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경대는 인문계열은 국어가 30%, 자연계열은 수학이 30%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그다음 부산 교대는 100분의 1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국어 30, 인문에서는 국어 30, 자연에서는 수학에서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학 30, 과학 3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외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2 외국어를 탐구 한 과목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의 경우에만 반영 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A년과 마찬가지로 인문에서는 국어 32.5, 자연에서는 수학이 32.5,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 점수 이제 반영에 있어서는 서울대, 특히 여기 영어 등급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서울대와 고려대는 감점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를 잘 살펴보시면 1등급은 제로, 0입니다. 2등급은 마이너스 0.5. 근데 3등급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점입니다. 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가 서울대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최소한 영어 2등급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등급 100점, 2등급은 95점 가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3등급은 87.5.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는 5점이지만은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7.5점 정도 되잖아요. 자, 역시 2등급까지는 지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3등급은 좀 합격하기 좀 어렵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등급 정도까지는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가 3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등급 정도는 아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의 영어 등급 점수는 대체로 이제 한 25%씩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대 동명대를 비롯해서 인제대는 영어 등급 점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등급 간의 점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1등급 200점, 2등급 199점, 3등급 198점, 4등급 197점, 1점 간격입니다. 그런데 5등급에 가게 되면은 이제 197, 4등급과의 격차가 한 5점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고려하면 동아대 같은 경우는 한 영어 4등급 정도면은 좀 무리 없이 아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한국사 등급 점수 대체로 이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거의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4등급까지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한국사로 인해서 어떤 점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제 관심 있게 살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정시에서 수학, 미기, 과학, 탐구, 가산점 부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보시면은 수학 미기에서 한국해양대학에서도 이제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속한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 미기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신대 간호학과, 동의대 자연계열, 부경대 공과대학과 정부융합대학, 그다음 신라대, 그다음에 한국해양대, 그다음에 한국교원대에서는 수학 미기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 자연과학대학과 수상과학대학, 환경해양대학에서는 수학 미기는 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는 5%, 동아대 자연계열은 3%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을 보시게 되면 한국해양대학, 해양과학기술대학에 속한 모집 단위에서는 이제 과학 2 과목을 선택한 응시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과목에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부경대는 과학 2 과목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올해 특히 이제 교대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 같은 경우 부산 교대를 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부산 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학만 5%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학도 5%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오히려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대 진학하는데 다소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용히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경대 과탐 1 과목은 3%, 그다음 해양대 일반 자연계열에서 과탐 2 과목은 3%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역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이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의학계열 정시 지원 전략 이렇게 이제 한번 큰 타이틀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수학과학 선택에 따른 유불리 부분은 반드시 살펴야 될 내용이고, 모집 인원 변화라든지 총원 합격 등 이와 같은 확인이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학계열 지원에 있어서는 약학과가 학부 모집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의학계열로 모집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의예과는
의예과는 가나다 이렇게 하면 한 1,200여 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치의예과 한 274명, 한의예과 298명, 수의과 그다음에 194명, 약학과 올해 처음 학부 전환해서 모집을 합니다. 825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의학 계열 모집 인원이 한 800여 명 이렇게 증가했다. 정시 모집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군별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의예과 같은 경우는 가와 나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치의예과도 가와 나군에 집중되어 있고, 한의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 좀 집중이 이루어져 있고, 수의예과 같은 경우는 가군, 자, 약학과 같은 경우는 가나.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가나군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군은 경쟁률도 굉장히 높기도 하겠지만은 합격에 따른 학생들의 충원 이동이 다른 군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군별 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 지난 수능에서 지난 2021학년도 이제 수능에서 수학 가 응시자 수가 13만 9,429명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실제로 응시한 학생입니다. 이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7,066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미기 응시자 수가 20만 7,788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미기를 가라고 했을 때 지난해보다는 수학 가형, 즉 자연 계열 수학을 선택해서 응시한 학생 수가 급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로 인해서 선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살폈던 것처럼 지금 실제로 이제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18,000여 명이 됩니다. 18,000여 명. 이 정도 됩니다. 수학에서 18,031명. 그래서 전체 응시자의 4.2%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살핀 것,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 결과에서 살핀 것처럼 수학 미기 응시자가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이제 90% 이상일 거다. 그래서 서울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학 1등급은 확통은 5.8%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 94% 정도의 학생이 수학 미기를 선택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면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16,0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16,0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정시 2022학년도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6,829명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원 가능한 의학계열로 지원 가능한 경우를 어느 정도 보면 될까? 그래서 수학 미기 선택자 중에 선택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위 한 2.5% 이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학생이 우리 수학 등급 늘어난 인원만큼 학생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2월 인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별 배치 상황입니다. 의예과 서울대가 이제 서울대학의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특히 이제 군별 이동이 굉장히 의예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가군에서는 동아대, 인제대가 있고 나군에서는 부산대가 있고 다군에서는 고신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치의예과 같은 경우는 가나군의 대학들이 주된 대학들이 가나군에 포진되어 있고 다군에는 강릉 원주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나군이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 대학들은 동의대라든지 부산대는 나군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의학과는 가나군에 배치가 되고 있고 다군에는 제주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과 가나군에 주로 포진되어 있고 부산 지역의 약학과를 있는 대학 모집 단위를 지니고 있는 대학으로는 경성대, 인제대, 부산대가 있는데 경성대와 인제대학은 가군에 있습니다. 자, 나군은 부산대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선발 대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과 같은 경우 이화여대에서 나군에서 8명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수능 영역, 반영 영역을 보시면 수학, 확률과 통계도 가능하고 미적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 응시자도 가능하고 과학 응시자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인문계열에서 뽑고 있지만은 자연계열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자연 통합 선발 이 부분에서는 특히 관동대, 가톨릭 관동대입니다. 나군에서 20명, 순천향대에서 다군에서 3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수학, 과학,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의학과는 인문계열에서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원광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자연계열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과는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구 한의대 10명, 동의대 나군 5명, 동국대 경주 다군 10명은 사탐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원광대, 상지대 이와 같은 대학은 자연계열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학과, 수의학과는 없습니다. 약학과는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 전공 나군인데 20명을 뽑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자연계열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제대 가군을 보시면 가군에서 3명을 뽑습니다. 약학과 3명. 확통 응시자, 수학 학통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탐구 응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뽑는 인원은 3명입니다. 자, 한번 의학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모집군 이동이 많다. 대부분 대학이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아주대학과 연세대, 가톨릭 관동대 이와 같은 대학이 있는데 아주대는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2단계에서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실시하더라도 서울대, 고려대, 인제대 등 많은 대학에서는 결격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동아대는 올해 면접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대구 가톨릭대와 조선대는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의학과 모집군 이동을 보면은 경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연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 응시자 지원 가능은 강릉 원주대고 수학, 사회, 그다음에 사탐, 가탐 응시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은 원광대 4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의학과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학과 학부 전환 모집으로 학부 모집으로 전환했다 하는 거.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고 아마 정시 모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고 자 이런 어떤 높은 수시 모집의 그 경쟁률을 참고하면 물론 한의과도 높지만은 아마 정시에서는 한의보다 약간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조용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목포대, 순천대는 세계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목포대, 삼육대, 조선대는 탐구 한 과목을 또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학과, 수의학과 부분에서 이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확대됨으로 해서 또 역시 계속해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년 다른 어떤 과 모집 단위보다는 그 합격선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과가 수의학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확통 미적 아닙니다. 수학 확통과 그다음에 과탐 응시자 사탐 아닙니다. 확통과 과탐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는 진주 경상대가 있습니다. 5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우리 앞에서 살핀 내용의 어떤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이제 보시고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수미기에서 10%, 그다음에 과탐 과목당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 경상대를 이제 한번 보시면 수학이 확통 응시자, 그다음에 미기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탐구는 과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산점이 있잖아요. 수미기는 10%, 그다음에 과탐 2 과목일 때는 5%, 그다음에 과탐 한 과목이라도 포함을 하게 되면 과탐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톨릭 관동대는 인문 자연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학통 미기 좀 지원 가능하고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응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과학 2 과목일 때는 5% 과탐에 5% 가산점을 부여하고 과탐 한 과목 포함하게 되면 7%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시 지원 가능한 그 100분위를 한 96 자연계는 이제 96 이상 되어야 우리 쉽게 말하면 가장 낮은 의예과라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대체로 이제 한 98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80컷 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치의학과입니다. 치의학과도 앞에서 반영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대학별로 살피면서 살펴봤기 때문에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 지금 원광대를 보면은 인문에서 일반 나군입니다. 4명을 선발하는데 국어에서 28.6 근데 수학 확통 미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가능하다. 자, 결국 자연계열 학생도 인문 부분으로 지원 가능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치의학과 입시 결과는 대체로 이제 우리 국수탐 평균 100분이 한 95 이상이면 아마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약학과 올해 약학과 처음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진주 경상대를 요즘에는 진주 경상대 하지 않고 국립 경상대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각각 6명씩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지역 인재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확통, 미기 구분 없이 수학 30% 반영을 하고 있고 탐구는 과학입니다. 자, 여기서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약학과 인재대 일반 인문 가 3명을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확통응시, 수학은 확통응시자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탐응시자.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인문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한의학과, 인문자연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과 중첩되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과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경상대 같은 경우는 뭐 학통, 미기,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는데 단지 탐구가 과학이다 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가산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그런 이제 100분위는 한 뭐 94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용히 예측을 합니다. 자, 교육대학입니다. 교육대학 같은 경우, 전국의 교육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 군별 배치가 거의 이제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반영하는 교육대학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미기, 과학 탐구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 여부도 신중하게 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교육대학을 보시면은 10개의 교육대학이 전부 다 나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가 가군이고 이화여대는 서울대학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김에 따라서 이화여대는 자연스럽게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가군에서 모집하는 대학은 한국교원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 대부분 대체로 좀 뚜렷하고 그리고 나군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률이 다소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에서 면접을 실시를 하는데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부산교대는 비대면, 영상 녹화, 업로드 방식으로 면접을 실시를 하고 면접 반영 비율은 20%입니다. 그리고 수학, 미기, 과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이 부산교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자, 경인교대는 수, 미기에서 3%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주교대는 지난해에는 수가에서 5%, 과탐에서 5% 가산점을 주었는데 이 가산점을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광주교대도 수가 3% 가산점을 올해는 폐지를 했고 학생부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에서 수능 90%, 교과 성적 10%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그 교과 성적 10%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대구교대도 수가 그다음에 과탐 가산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반영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부산교대를 보시게 되면 수학 미기에서 5%, 과탐에서 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가에서만 5%를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과탐까지 5% 반영을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교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 100분위를 뭐 87, 계산하기 편하게 9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100분위 평균 100분위가 90이라고 한다면 수학 100분위가 90이면은 5% 같으면 4.5점, 과탐
90 같으면은 100분위가 90이라고 한다면 5%는 4.5점. 그럼 전체적으로 한 9점 정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교대 지원 가능한 점수를 한 380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70, 한 3점, 70, 한 2점 정도 이상이면 뭐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교대 넘기겠습니다. 자, 진주교대 수학 미기에서 5% 작년과 동일합니다. 학생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앞서 이제 교대 지원 가능한 이제 100분위는 대체로 이제 87 이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주요 대학 정시 지원 전략 부분, 특히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이라든지 수시 지금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아마 수시 1차 발표까지 초과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졌을 건데 수시 2월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사학과 군별 배치 자 이와 같은 것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을 보시면은 정시 모집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정시 모집에서 14,637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430명.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정시에서 786명을 지난해에는 모집을 했는데 최초 모집입니다. 올해는 이제 1,471명. 근 2배 정도, 2배 가까이 늘려서 정시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별 배치를 보시면은 주로 인문이든 자연이든 심지어 예체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나군에 주로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를 보시면 중앙대는 이제 안성 캠퍼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대를 보시면은 다군에서 230인문에서는 232명, 다군에서 316명, 그다음 예체능은 385명. 다군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상위권 학생들이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대와 그다음에 한국 외대, 특히 이제 뭐 글로벌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굉장히 높고, 그 경쟁률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합격선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은 있지만은 실제로 학생 이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각 대학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대부분 이제 나군과 가나다 있습니다.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특히 자연 계열 영어 등급 점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영어 등급이 지난해에는 2등급도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등급부터 해서 감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항상 참고로 좀 해주시고, 특히 수능 영역 반영 방법을 보시면 인문은 인문 1, 2, 자연은 자연 1, 2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수학, 국어 수학 반영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학 그다음에 과탐에서 역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 2 같은 경우는 수학이 30%, 그다음에 자연에서는 자연 1이 미기가 35%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컷. 자, 이 자료는 이제 이 자료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쉽게 편하게 전달하면은 어디 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자 100분이 70컷을 보게 되면 참고로 2020학년도 평균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더라도 평균 100분이 한 86, 7 정도 선이 지금 70컷 선을 87 이상 정도 되어야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뭐 86부터 해서 8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5 이상이면 아마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경희대입니다. 자, 경희대는 이제 모집군 변경에서 지금 이제 서울 지역은 이제 서울 캠퍼스는 이제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다음에 이제 국제 캠퍼스가 주로 이제 나군에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의예과라든지 치의예과, 한의예과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 전환 모집 전환으로 바뀐 약학과 모집에는 일반에서 12명 가군입니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인문은 일반 인문입니다. 국어 35%, 수학이 25%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 반영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회 계열을 보시면은 국어 25%, 수학이 35%.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 사회 계열은 우리 그 수학, 과학, 수학, 탐구, 선택 과목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문이과 모두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면 특히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사회 계열 쪽으로 상위권 학생의 교차 지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등급 간 격차가 점수 차가 크다 하는 거.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은 1등급, 2등급은 8점입니다. 등급 간의 점수 차가. 그러나 2등급, 3등급에서는 점수 차가 지금 한 14점 정도가 나죠. 이렇게 점수 간격이 크다. 그래서 3등급은 다소 점수 영어에서 불리함이 많기 때문에 불리함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에서 좀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경희대도 전체적인 합격 선만 일단 보겠습니다. 평균 100분이 거의 뭐 90이죠. 90 이상이면 아마 일반적으로 뭐 조금 낮추더라도 뭐 89 정도 뭐 이렇게 지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 계열도 한 88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영어 등급 점수를 변경했습니다. 그 영어 등급 간 점수 차를 3점으로 일단 확대를 했다. 작년 영어 등급 점수를 보면 1등급은 감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는 1점이고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2점이잖아요. 이제 올해는 각 등급 간의 점차를 3점 차로 이렇게 간격을 넓혔다. 그래서 영어 등급 반영 영어의 반영 비율이 감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점수에서 감점을 시키면 영어의 어떤 영향력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합격선은 대체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2020년 이렇게 보시면 한 95선 정도가 되면 지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한 92, 21, 20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92 정도 선이면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영역 반영 방법에 있어서
반영 방법에 있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수학과학 선택 과목에 따른 지원 계열을 분리해서 지난 해에는 인문, 자연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통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수학과학 선택 과목에 따른 지원 계열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가산점은 폐지를 했고요. 단지 이제 수학 가중치는 작년에는 1.4였는데 올해는 1.3.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한국사, 특히 여기서 한국사 등급 점수를 변경을 했지만은 1등급부터 해서 4등급까지는 올 만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가능한 이제 100분위는 인문계열은 이제 한 89 이상.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88, 뭐 89,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히 이제 달라진 점은 교과 이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수능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영어 등급 점수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라든지 한문, 그다음에 가탐2, 미응시자도 뭐 지원이 가능하다. 인문계열에서는 제2 외국어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탐2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하는 모습, 예전에는 수시에서만 모집을 했는데 올해 정시부터는 정시에서도 모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학과가 언론정보, 통계학과, 윤리교육과, 자유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서울대는 말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서울시립대 넘기겠습니다. 성균관대 모집군 이동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학과 가군에서 3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 인문계열은 국어와 수학의 반영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에는 수학 미기와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어와 한국사는 가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91 이상이면 아마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자, 자연계열도 아마 92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는 뭐 특히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뭐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그리고 의예과와 국제 여기에서는 이제 지난해에는 일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가능 100분위는 95 이상이면 인문계열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94, 95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넘어가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모집군 이동이 다른 대학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인문계열을 보면 모집 단위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이 다르다 하는 부분은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보시면 공공인지학부와 경영경제대학이 인문에서 분리가 되어서 모집 단위에 따른 모집 단위에 따른 수능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인지학부는 수학이 40%, 경영경제는 수학이 45%. 자, 이렇게 수학에 대한 비율을 굉장히 높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 점수는 인문자연 통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지난해에는 수시 모집에서만 모집했던 국제학부 간호학과는 이번 정시에서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국제학부 9명, 간호학과 15명. 그리고 이제 학과 통합 분리가 이루어진 통합 분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하고 심리 뇌과학과를 통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로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방법, 인문, 그다음에 상경 이렇게 보시면 수학과 탐구에서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93 이상이면 아마 지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91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서울 지역과는 달리 오히려 부산 지역 대학은 그렇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은 늘리고 정시 모집 인원은 줄였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히려 수시 모집 인원은 줄이고 정시 모집 인원은 늘렸잖아요. 그런데 지방대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수시 모집은 늘리고 정시 모집은 줄였다. 그래서 예년보다 정시 모집 인원이 대학별로 비슷한 대학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가나군에 포진이 되고 있고, 일부 대학의 모집 단위만 다군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해에는 특히 이제 정시로 2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지금 경성대 111명 2월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뭐 신라대 705명, 인제대학교 542명, 자, 이렇게 엄청난 2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난해 정시에서 11,727명을 정시에서 선발했습니다. 자, 올해의 경우도 아마 2월 인원이 예상외로 지난해만큼은 조금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경성대 2월 인원 이런 보시고, 특히 또 이 화면에서는 추가 모집을 한번 보시면은 정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추가 모집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신대는 추가 모집에서 171명을, 그 동서대, 동명대 735, 동서대 535, 동의대 366명, 부산의대 392명, 신라대 746명, 인제대 469명 추가 모집에서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이들 많은 대학들이 정원을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성대. 경성대를 일단 보시면 경성대 약학과만 표준 점수와 탐구의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계열에서 수학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를 했는데 올해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은 폐지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작년의 입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의 입시 결과 같은 경우 자연공학계열은 수학가의 10% 가산점이 부여되어 있는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입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경성대 입시 결과, 전형 결과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각급 학교에 부산교육청에서 길마중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경성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신대 넘어가겠습니다. 고신대 다군에 보시면은 지역인재 전형을 올해 신설해서 의예과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에서는 국어 20%, 수학 미기 30%, 과학 20%, 영어 30%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과 전형 방법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미기 가산점 10% 부여는 간호학과만 수학 미기 가산점을 10%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학과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신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에 부산 지역 대학들이 수시 2월 인원이 정시로 2월 인원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고로 보시면 지금 아마 경쟁률 2021년 보면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경쟁률 1대1이 아닙니다. 미달입니다. 미달. 최소한 1대1이 되어도 미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 미달 학과가 경성대 고신대에서는 이런 학과들이 미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명대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했습니다. 가산점 없습니다. 일부 학과 모집군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동명대도 보시면은 경쟁률, 이들 대학은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학과 통합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경영정보학과와 경영학과를 통합해 가지고 올해는 경영학부로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도 보시면 국제물류학과가 0.54대 1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미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다른 학과들하고 통합을 해서 올해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선발하는 인원도 모집 인원도 매우 적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밝았습니다. 자, 동서대학교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 역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 모집, 특히 이제 동서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단위 변경해서 계열 모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물류 계열해서 국제물류학과와 국제통상학과를 묶어서 국제통상물류 계열로 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는 그런 미달이 이루어졌던 학과들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동아대학교. 자, 의예과에서 이제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면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에 보면은 수학 미기 가산점 3% 부여는 자연 계열, 그 다음에 간호학과만 3% 부여합니다. 작년에는 10%, 과학 5%를 반영했는데 가산점 부분에서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예과 면접 폐지, 그 다음에 과학2, 지난해에는 3점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했는데 2 과목입니다. 올해는 이것마저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등급 점수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동의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나군에 신설해서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 한의학과는 제외입니다. 수학 미기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대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2대1을 넘지 못하는 그런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 행정학과 바로 위 무역학과를 보시면 경쟁률이 1.08대 1입니다. 1.08대 1 이렇게. 그럼 솔직히 이 정도라고 하면 미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의대에서도 이제 유통물류학과 같은 0.86대 1이었습니다. 자, 뭔가 보시면 되겠고 부경대학교 지금 이제 부경대학교는 이제 요하교육과 수해양산업교육과 지난해에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면접을 폐지하고 수능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 개편 통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은 대학 입시 요강을 찾아서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이제 수학, 과학, 가산점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과대학은 수학과 20%, 과탐 6%, 자연계열 일반 자연계열은 수학과 15%, 과탐 6%였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과대학, 정부융합대학은 수학 미기, 수학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과탐 1과목은 3%, 과탐 2과목은 5%. 자연은 수학 미기가 7% 이런 식으로 가산점 부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가산점으로 인해서 특히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이렇게 교차 지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대학이 부경대학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돌 때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이제 주 모집 군이 가군과 나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올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건설융합학부의 도시공학 전공 원래 자연계열이었는데 올해 정시에서는 인문계열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로 선발합니다. 가군에서 13명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로 선발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 우리 밀양 생자대 뭐 이와 같은 대학에서는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수학과에 대한 가산점을 지난해에는 부여를 했지만은 올해는 이런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요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대 경영학과를 보시면은 2021학년도 최초 모집이 86명이었습니다. 올해도 86명입니다. 2월이 2명이었고 최종 88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3.09대 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원 인원을 보시면 2019년에 74명, 2020년에 70명, 2021년에 66명. 자, 이렇게 보시면 늘 총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과는 행은 매년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도시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지난 예년에는 도시공학 전공 건설융합학부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이렇게 묶어서 뽑았었거든요. 그렇게 선발할 때가 총원 인원이 이제 69명, 92명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전공별로 모집합니다.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토목공학 전공, 도시공학 전공. 자, 이렇게 전공 단위로 전공으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총원이 18명까지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공학 앞부분에서 이제 건축학 전공 보시면 69, 92 했지만은 전공 단위로 모집했을 때 작년에 전공 단위로 모집함으로써 23 그다음에 17번까지 합격이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과는 늘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계를 우리 화공생명공학 전공을 보시면은 38명, 35명, 35명 이렇게 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올해 최초 모집 인원이 이제 89명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한 7명 줄었는데 또 2월 인원이 많이 더해지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될지는 한 90명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역시 충원이 늘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61번, 65번, 그다음에 72번 이렇게. 그래서 부산대를 보시면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는 학과들은 대부분 부산대학에서 좀 상위권 학과, 최소한 중상위권 학과로서 서울 쪽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겹쳐 있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외대 수학 선택 과목에 따른 가산점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2 외국어 한문 이걸 탐구 한 과목 대체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이 부산 외대입니다. 자, 그래서 제2 외국어도 절대 평가로 이렇게 절대 평가로 등급제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등급 점수를 반영하는데 1등급은 68점, 2등급은 65점 이렇게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이 대학도 역시 경쟁률이 중요합니다. 자, 신라대학교 신설학과로서 뭐 항공교통관리학과, 그다음에 식품영양조리학부, 그다음 반려생물학과, 소방안전학과 이런 학과들이 신설되어서 각 학과에서 모집단에서 2명씩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단이 변경 통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미기 응시자, 자, 이거는 자연이든 인문이든 상관없습니다. 수학 미기를 응시했다라고 하면 10%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달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영산대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제대학교 앞부분에 보시면 약학과 학부 전환 모집해서 인문에서 3명, 자연에서 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약학과는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시면 약학 인문은 수학 확통 응시자, 그 다음에 사탐 응시자입니다. 모집 인원이 3명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통합 선발이 대부분입니다. 모집 인원도 N년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 많이 줄었습니다. 자, 역시 자연계열에서 미달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2월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는 이제 뭐 해사 인공지능보안학부 가군에 신설을 해서 13명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변경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수능 영역별 그 반영 방법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해사대학 하면은 이제 여기서 해양경찰학부는 이제 제외합니다. 해양경찰은 제외하고 해사대학에 속한 모집 단위에는 수학미기 10%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해양스포츠학과는 역시 제외입니다. 수학미기 20%, 과탐 10%. 그래서 특히 부경대와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학생이 자연계열로 이렇게 교차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합불 결과는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일단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 대학은 뭐 개인적인 어떤 사견은 좀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부산대라든지 그다음에 부경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대학, 동아대, 경성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떤 그 점수가 대학별 한산 점수가 좀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대 그 하위권 학과를 비롯해서 그 이하 뭐 동서대라든지 그다음에 동명대학이라든지 부산 외대라든지 이와 같은 대학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학부를 좌우한다,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첫날부터 하지 마시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접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경쟁률 마지막 날 대부분 한 2시까지는 수능 모집 경쟁률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정시에서 한국사 과목에서 유리한 대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1등급에서 4등급 또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3등급까지는 만점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정시에서 작년 충원 인원과 최하점을 뭐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부산대를 일단 이렇게 가면 지금 영어 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모집 인원이 18명입니다. 작년 최초 모집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3.9대 1, 3.9대 1, 3.85대 1 하니까 경쟁률은 매년 한 3.9대 1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원 인원은 23명, 21명, 21명 하니까 20명 선을 항상 유지를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부산대학교 최하점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발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지금 평균이 704.26입니다. 그리고 편차가 2.29니까 2구니까 이제 대충 한번 추리를 해본다면 한 701점 정도가 작년에 아마 컷선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 보시면은 경영학과 한번 볼게요. 어디 있어? 경영학과를 보시면 맨 위에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이제 올해는 최초 모집은 86명입니다. 그래서 2.9대 1, 3.4대 1, 3.09대 1 하니까 뭐 평균 한 3대 1 이상은 항상 경쟁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충원 인원은 이제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자, 이 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대체로 서울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면 서울로 이제 인서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우리 합불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15.99가 이제 합격자 최종 등록자 평균이었고 편차가 0.4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뭐 4점 또는 5점 빼면은 아마 711점 뭐 또는 711 편차를 대충 빼면 우리가 한 85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700점 710점 전후가 합격선이 아니었을까 뭐 최하점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분들에게 그 정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뭐 도움이 될지 솔직히 도움이 되었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420명, 432명인가 아마 이 정도이나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런 숫자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가 완전히 끝나는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